안녕하세요. 흑수저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하고 싶은 와피입니다. 이번을 첫 시작으로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기업의 10년 생존력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GLP-1 시장의 리더인 노보 노디스크의 미래와 잠재적인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향후 10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당뇨와 비만이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GLP-1 계열 약물로 사실상의 표준 치료를 구축했으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면에서도 업계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성장의 상당 부분이 소수 블록버스터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공세, 특허 만료, 약가 규제, 그리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0년 생존력은 어등급으로 평가되지만 현재의 지위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B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노보 노디스크의 회사 개요 및 사업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1923년 설립된 덴마크 본사의 글로벌 제약사로 당뇨, 비만, 희귀 혈우병 등 대사성 및 만성질환 치료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2024년 매출은 2,904억 덴마크 크로네로 전년 대비 2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 44.2%, 순이익률 34.8%라는 탁월한 재무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제품 포트폴리오는 GLP-1 계열 약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그리고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인 라이벨서스가 주요 제품이며 2024년에는 오젬픽과 위고비 두 제품만으로 약 2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노보 노디스크는 구조적인 성장 기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GLP-1 유사체 시장은 전 세계적인 비만과 당뇨 유병률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장 규모는 548억 달러에 달하며 2030년에는 2,68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3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LP-1 약제는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에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적응증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닌 비만과 대사질환 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성장성이 꺾이기보다는 가격과 정책 변수에 의해 속도가 조절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산업은 분명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강점과 리스크를 종합하여 산업 등급을 A로 평가했습니다. 강점으로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들 수 있습니다. 고난도 바이오 및 펩타이드 제형 기술, 대규모 임상시험 요구, 그리고 엄격한 규제 허들로 인해 실질적인 플레이어는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의미 있는 경쟁사는 이 두 기업과 소수의 중국 제약사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각국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급여 제한 강화, 약가 인하 압박 증가, 그리고 2026년 이후 신흥국과 캐나다 등에서의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네릭 러시로 인한 고마진 구조 훼손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신흥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부 지역의 수익성은 빠르게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쟁 구도입니다. 현재 GLP-1 시장은 2강 체제 속에서 노보 노디스크가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와 비만 분야에서 GLP-1 시장을 개척한 선도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비만 및 체중 감량 영역에서는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가 약효와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시장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는 글로벌 GLP-1 시장의 2강 체제 중 한 축으로서 당분간 절대적인 매출 규모 자체는 계속 성장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격자에서 방어자로 포지션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B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처방 구조입니다. 만성질환 특성상 지속적인 복용이 필수적이며 환자 한 명당 생애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약물 중단 시 체중과 혈당이 다시 악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 락인 효과가 강력합니다. 또한 오랜 당뇨 분야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험 체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의사와 보험사 차원에서 브랜드 관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GLP-1 계열 내에서 약효와 부작용 프로파일의 차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규모 헤드-투-헤드 비교 데이터에서 릴리가 우위를 보이면 임상의들의 선택이 서서히 이동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경구제 혁신과 특허 시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식품의 약국 FDA는 세계 최초 비만용 경구 GLP-1인 위고비 경구제를 승인했습니다. OAS-IS-4 임상시험에서 평균 16.6%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며 기존 주사제 위고비 2.4mg와 유사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주사제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환자 순응도와 시장 확대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적, 상업적 의미를 가집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당뇨용 경구제 라이벨서스를 통해 고난도 경구 펩타이드 제형 기술을 검증했으며 이 영역의 핵심 특허는 2039년부터 2040년까지 보호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허 만료 타임라인과 제네릭 위협은 기술력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신흥국에서는 2026년 전후로 핵심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26년에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가 조기 종료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국 이후 일본에서는 2031년부터 2036년까지 특허 보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상이한 특허 만료 시점은 노보노디스크의 수익성과 시장 전략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GLP-1 플랫폼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매출 대비 16.6%까지 확대하며 과거 1214%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GLP-1에 다른 기전을 결합한 차세대 GLP-1 복합제를 개발 중이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심혈관 보호 효과를 입증하여 심혈관 질환 분야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GLP-1 플랫폼에서 파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GLP-1 이후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기둥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은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점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강한 GLP-1 플랫폼 기업이지 다각화된 다중 플랫폼 빅파마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초고수익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2024년 재무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매출은 2,904억 덴마크 크로네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44.2%, 순이익률 34.8%를 기록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ROIC는 무려 63.9%에 달합니다. 이는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도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 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무 역량을 바탕으로 A등급으로 평가되는 공격적인 재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보노디스크는 설비투자 CAPEX에 472억 덴마크 크로네를 인수합병에 822억 덴마크 크로네를 지출하면서 자유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147억 덴마크 크로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LP-1 생산 능력 확대, 공급망 강화, R&D, M&A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국면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순이익의 약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당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채나 유동성 문제로 10년 안에 회사가 흔들릴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벌어들인 현금을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잘 재투자해서 세마글루타이드 이후 시대까지 경쟁력을 연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노보노디스크 재단이 노보홀딩스 AS를 100% 소유하고 노보홀딩스가 회사 지분의 약 28%를 보유하지만 의결권은 약 77%를 장악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비영리 재단이 회사의 모든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리스크는 2025년 이사회 갈등 사태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보노디스크 재단과 이사회는 향후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헬게 룬드와 독립이사 6인이 재단과 결별하며 집단 사임을 발표했고 재단은 전 CEO인 라스 레비엔 세렌센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단의 의지가 곧 이사회와 경영 방향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느린 이사회를 재단이 갈아엎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소수주주와 독립성 관점에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가 논란과 정치적 압박은 노보노디스크가 직면한 중요한 외부 리스크입니다. 미국 상원 HELP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미국 약가 전략을 탐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가 미국에서 월 $1,000 이상인 반면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1020% 수준의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험사와 약국금융관리자 PBM들도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대규모 급여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CEO가 반복적으로 질의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제인도단체 국경 없는 이사회는 저소득 국가에서 저가 인슐린 펜 생산을 중단하고 고가 GLP-1 펜으로 설비를 전환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약가 인하 압박의 시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5년 말 미국에서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해 현금 지불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가격 인하 및 할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약가 인하와 마진 압박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GLP-1 약가에 대한 규제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노보 노디스크의 10년 생존력을 종합평가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A등급으로 비만, 당뇨, 대사질환과 GLP-1 시장은 2030년까지 연 30%대 성장이 전망되며 10년 뒤에도 구조적 수요는 확실합니다. 경쟁력 및 비즈니스 모델은 B등급으로 GLP-1 2강 중 하나이지만 비만 영역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우위에 있어 향후 방어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브랜드와 가이드라인 모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기술 및 파이프라인은 B등급으로 GLP-1 경구제형 기술을 선도하며 위고비 경구제 등 강점이 있지만 세마글루타이드 편중과 특허 만료 시기는 명확한 과제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A등급으로 매출 및 이익 구성장, 44%의 영업이익률, 높은 ROIC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재투자 여력이 충분하며 재무 문제로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및 ESG는 C등급으로 재단의 77% 의결권, 2025년 이사회 갈등, 미국 약가 및 접근성 논란으로 규제 및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10년 뒤에도 글로벌 당뇨, 비만 및 대사질환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어급 생존력으로 평가되며 산업 자체의 성장성, 강력한 재무 체력,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다만 현재 수준의 초과 마진, 시장 지위, 그리고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경쟁 심화, 특히 일라이릴리와의 경쟁, 특허 만료와 제네릭 진입, 약가, 규제 강화, 그리고 재단 중심 지배구조의 의사결정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B에서 시급 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향후 23년간 노보 노디스크를 분석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LP-1 이후 기둥의 실제 매출 기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MASH, 심혈관, 기타 대사질환 적응증 확대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경구제 및 복합제 경쟁 구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위고비 경구제와 라이벨서스 대 일라이릴리의 경구 GLP-1인 오포글리프론 간의 헤드투헤드 데이터와 매출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특허 만료 지역의 제네릭 진입 영향을 관찰해야 합니다.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제네릭 출시 후 마진과 전략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단과 이사회, 경영진 관계의 안정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새로운 이사회가 장기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서 일관성을 보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EU의 구조적 약가, 규제 진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GLP-1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입법 또는 협상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요약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됩니다. 10년 안에 회사가 사라질 확률은 극히 낮으며 구조적 성장 산업, 강력한 재무,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우위 지속성은 중간 수준입니다. 현재의 초과 마진과 시장 지배력은 경쟁 심화, 특허 만료, 규제 압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측면에서는 주의 필요입니다. 일라이릴리와의 경쟁, 약가 규제, 그리고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단기에서 중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안전한 장기 생존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영원한 초고수익 기업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판단 시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